2026년 간병비가 달라집니다. 병원비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간병비예요. 요양병원에 부모님 한 분이라도 모셔본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한 달에 300만 원, 심하면 400만 원까지 나가는 간병비. 병원비보다 이게 훨씬 큰 부담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2026년, 그것도 7월 이후 하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즉, 나라에서 간병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300만 원 내던 간병비가 60에서 8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부담이 3분의 1 이하로 떨어지는 셈이죠. 하지만 모든 병원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도 되는 건가요?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이번 제도는 정부가 지정한 요양병원만 해당됩니다. 또한 상태가 심해 간병이 꼭 필요한 의료 최고도나 의료고도 환자분들만 우선 적용됩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병원에 가서 된다더라 하면 곤란해요. 오늘 영상에서는 딱 3가지를 확실히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둘째, 얼마나 줄어드는지. 셋째, 우리 부모님이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병원에 전화나 방문할 때 꼭 물어봐야 할 질문 리스트까지 함께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 집 간병비가 얼마까지 줄어드는지, 지금 바로 뭘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요양병원 간병비 이렇게 바뀝니다. 언제부터 어디서 바뀌나요? 요양병원 간병비가 건강보험으로 지원된다는 소식, 정말 반가운 변화죠. 하지만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하반기 7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즉 2026년 1월부터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상반기는 병원 선정과 준비 기간이에요. 왜 우리 병원은 아직 안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 시기를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미 1차 시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전국 20개 병원에서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받는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입원한 환자분들은 이미 절반 이하 간병비 혜택을 체감하고 있죠. 정부는 이 시범 결과를 검토한 뒤 2026년 7월 이후부터 약 200곳의 병원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7년 이후에는 전국 500곳 이상으로 확대해서 누구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제도를 정착시킬 예정이에요. 그럼 어떤 병원부터 바뀌느냐가 궁금하시죠? 이번 제도는 나라에서 간병비를 지원해주는 병원을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의료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환자 돌봄이 체계적인 요양병원이 우선이에요. 단순히 요양병원 이름만 붙은 곳이 아니라 간호 인력과 간병인이 함께 일하는 곳, 즉 치료 돌봄이 동시에 가능한 병원부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님이 계신 병원이 대상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병원 원무과나 간호과에 전화를 걸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기 나라에서 간병비 지원해주는 병원인가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같은 어려운 표현은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직원들도 바로 알아듣고 확인해 줄 겁니다. 만약 병원에서 아직 지정이 안 됐어요 라고 한다면 그건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이 아직 오지 않았거나 그 병원이 정부 지정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상반기에는 병원들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하반기에 지정 결과가 발표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선정 준비 중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는 시간도 인력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려면 병원마다 공동 간병 시스템, 즉 여러 명의 환자를 함께 돌보는 간병 인력 체계를 갖춰야 하기 때문이에요. 정부는 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병원부터 차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시범 사업에 참여 병원들은 서울, 부산, 광주 등 대도시뿐 아니라 충남, 강원 등 지역 거점 병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앞으로는 지역별로 균형 있게 확대될 예정이에요. 이제 기억해 두셔야 할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2026년 7월 이후부터 본격 시행. 둘째, 정부가 지정한 병원부터 시작. 셋째, 지금은 병원 선정과 준비 기간. 이 세 가지만 확실히 아셔도 혼란은 없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난 뒤 부모님 병원에 꼭 전화해 보세요. 우리 병원도 내년에 간병비 지원 병원으로 지정될 예정인가요? 이 한마디가 내년 가족의 병원비를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언제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모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현실적인 이야기, 그럼 실제로 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병비 얼마나 줄어드나요? 이번에는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 바로 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싸지는 건데요? 이 질문 정말 많습니다. 지금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게요. 그동안 요양병원 간병비에는 건강보험이 한 푼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의료비 중에서도 비급여 항목이라 전액 본인 부담이었죠. 입원비만 해도 부담스러운데 간병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300만 원, 길면 4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자식들에게 매달 손을 벌리기도 미안하고 평생 아껴 모은 노후 자금이 한두 달 만에 바닥나니 정말 막막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2026년 하반기부터는 달라집니다. 정부가 지정한 병원에 입원하면 이제 간병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나라에서 간병비의 절반 이상을 함께 내주는 것이죠. 그럼 실제로 얼마를 아낄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한 달 간병비가 200만 원이라면 앞으로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약 60만 원에서 8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거의 반값 이하로 떨어지는 셈이에요. 이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을 아낄 수 있다면 그 돈으로 부모님 영양식도 챙기고 다음 달 병원비 걱정도 조금은 덜 수 있겠죠. 다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간병인을 쓰느냐에 따라 지원이 되기도 안 되기도 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사설업체에 전화해서 부른 간병인은 입원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제도는 반드시 병원에서 직접 고용하거나 관리하는 간병인을 쓸 때만 가능합니다. 이걸 공동 간병 서비스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간병인 한 분이 환자 4명에서 6명 정도를 함께 돌보는 형태입니다. 이 시스템이 있어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요. 즉, 공동 간병은 서비스 질을 낮추려는 게 아니라 보험 적용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점, 이 부분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병원에 계신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기는 병원에서 운영하는 간병비 지원 서비스가 되나요? 이 한마디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원 기간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기본은 입원 후 180일, 즉 6개월까지입니다. 상태가 심하거나 계속 간병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최대 300일 약 10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기간이 길어질수록 본인 부담금이 조금씩 올라갈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미리 병원에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개인 간병인은 안 됩니다. 둘째, 병원이 관리하는 공동 간병 서비스일 때만 적용됩니다. 셋째, 한 달 부담금은 60만 원에서 8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넷째, 기본 지원 기간은 6개월, 최장 10개월입니다. 이제 간병비는 혼자 감당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2026년부터는 나라가 함께 나눠내는 간병비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돈 걱정은 조금 덜어졌죠? 그럼 다음 단계에서는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즉, 우리 부모님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기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쯤 되면 제일 궁금해지시죠? 그럼 우리 부모님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간병비 지원은 모든 환자에게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정한 1순위는 의료 최고도 또는 의료고도 환자, 즉 하루 대부분을 누워있고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운 중증 환자분들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아주 쉽게 딱 4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대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산소호흡기나 인공호흡기를 달고 계신 분입니다. 둘째, 입으로 식사하지 못해 콧줄이나 위관으로 영양을 공급받는 분입니다. 셋째, 스스로 자세를 바꾸지 못해 심한 욕창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분입니다. 넷째, 의식이 불분명하거나 24시간 간호사가 지켜봐야 하는 분입니다.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정부가 정한 간병필요 중증 환자군에 포함됩니다. 쉽게 말하면 가족의 힘만으로는 돌보기가 어려운 분들이죠. 그래서 나라가 나서서 간병비를 함께 부담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도 생기실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치매가 있으신데 해당 안 되나요? 단순히 치매가 있거나 거동이 조금 불편한 정도라면 이번 간병비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요양원에서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게 맞습니다. 이번 제도는 치료가 필요한 의료적 환자, 즉 병원에서 의학적 간호와 처치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럼 확인은 누가 해주나요? 주민센터나 복지관이 아닙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입원 중인 병원의 담당 의사나 간호사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에요. 선생님, 우리 부모님이 의료고도나 최고도에 해당하나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의료진이 예, 해당됩니다 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는 병원 원무과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자동 신청을 넣습니다. 보호자는 동의 서명만 하면 끝이에요. 복잡한 서류나 외부 방문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혹시 집에서 요양 중인 분이라면 앞으로 병원에 입원할 때 꼭 물어보세요. 이 병원은 간병비 지원 제도 병원인가요? 이 질문 하나가 지원 여부를 가릅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전국 200여 곳의 병원이 우선 시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 요양병원, 종합병원, 일부 지역 중소병원까지 포함되어 아직 수술 후 회복기나 재활 환자분들은 확정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은 중증 환자가 1순위, 그 다음이 회복기 만성 질환 환자 순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콧줄, 산소호흡기, 욕창, 인공호흡기 이런 단어가 진료 기록에 보인다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인은 오직 의료진이 합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의료고도 등급으로 분류하면 그 즉시 지원 절차가 시작됩니다. 결국 우리 부모님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의 답은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면회 가실 때 꼭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부모님 간병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이 한마디가 노후 의료비를 반으로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병원 안에서 서명 한 번이면 끝. 이쯤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아이고, 나라 지원이라면 또 복잡하겠네. 서류 떼고 주민센터 가고. 그런데 이번 제도는 다릅니다.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간병비 지원 신청 병원 안에서 딱 한 번에 끝납니다. 주민센터, 건강보험공단 지사 전혀 갈 필요 없습니다. 입원하고 있는 병원의 행정실, 즉 원무과에서 모든 절차를 대신해 줍니다. 보호자가 하실 일은 단 하나, 입원할 때 간병비 지원 신청서에 서명 한 번 하는 겁니다. 그게 끝이에요. 이후 절차는 전부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 환자분은 지원 대상입니다 라고 입력하면 병원이 바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고 청구서가 나올 때는 할인된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서류 제출도 대기줄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병원 안에서 끝나는 제도입니다. 단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병원을 고를 때 확인하기. 2026년 하반기부터 전국 약 200곳의 병원에서 먼저 시작하지만 아직 모든 병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입원 전에 꼭 물어보세요. 이 병원은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병원인가요?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혹시 지금 검색해 보시려는 분들 잠깐만요. 아직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심사 후 2026년 6월경에 최종 병원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때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하시면 우리 동네 지원 병원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미리 알고 준비해 두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에는 돈보다 더 반가운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고생이 줄어든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개인 간병인을 쓰면서 힘들었던 분들, 갑자기 그만두거나 웃돈을 요구하거나 환자와 다툼이 생겨서 밤새 마음 졸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관리합니다. 간병인이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되면 병원이 즉시 대체 인력을 투입합니다. 서비스에 문제가 생겨도 병원 행정실이 책임지고 조정해 줍니다. 보호자가 간병인 눈치를 볼 일도, 밤새 전화 돌릴 일도 사라집니다. 이건 돈보다 더 큰 변화입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신청은 병원 원무과에서 서명 한 번으로 끝. 둘째, 병원 명단은 내년 6월에 발표. 셋째, 간병인 관리는 병원이 직접 책임. 복잡한 절차는 이제 병원과 나라가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은 그저 부모님 건강만 챙기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이번 제도가 진짜 반가운 이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돈도 서류도 부담도 줄어드는 이 제도. 결국 바뀌는 건 가족의 삶입니다. 그 따뜻한 변화를 함께 느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돈보다 큰 변화, 가족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 제도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 같은 사람한테도 진짜 도움이 될까? 그 질문 너무 당연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제도의 진짜 의미는 돈이 조금 줄어든다를 넘어서 가족의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셔봤던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매달 병원비 고지서를 열어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이번 달은 또 얼마 나왔지? 이 돈을 어떻게 메우지? 카드를 돌려막고 적금도 깨고 형제들끼리 이번 달은 내가 좀 더 내라. 다음 달엔 내가 낼게라며 눈치 보던 시간들.
때로는 누가 이번 달 병원비 낼 거야? 누나, 이번 주엔 내가 가서 간병 좀 해. 나도 너무 힘들어. 이렇게 서로 미안해 하면서도 속으로는 서운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제도는 바로 그 지점을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이제 간병비를 혼자 떠안는 게 아니라 가족과 나라가 함께 나누어 드는 구조로 바뀝니다. 예전처럼 한 사람의 희생으로 버티는 돌봄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가 같이 짊어지는 돌봄으로 방향을 돌리는 첫걸음입니다. 물론 한 번에 완벽해지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20개 병원에서 시작했고 내년에는 200여 곳으로 늘어나고 그 이후에는 500곳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당장 우리 동네 병원이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건 지역 거점 요양병원과 큰 병원들부터 차례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우리 지역은 안 되겠지 하며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생각보다 빨리 우리 부모님 병원 이름을 보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부모님이 이미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면 다음 면회나 진료 때 이렇게 여쭤보세요. 선생님, 우리 병원이 내년에 간병비 지원 사업 신청하나요? 우리 부모님도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이 한마디가 병원과 의료진을 움직이게 합니다. 둘째, 내년 6월을 달력이나 메모장에 표시해 두세요. 6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간병비 지원 병원 확인하기. 그때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 병원 명단을 발표합니다. 그때 한 번만 확인해 보셔도 우리 동네에 어디가 되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셋째, 이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가족 단톡방이나 지인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이런 제도가 생긴데 우리도 이제 좀 숨통이 트일 수 있겠다. 이 한 문장이 지쳐있는 형제 자매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몇만 원 깎아준다 수준의 복지가 아닙니다. 가족이 서로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조금씩 옮겨 놓는 제도입니다. 돌봄을 누군가 한 사람의 어깨에만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병원 그리고 나라가 함께 나누어 드는 짐으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2026년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이 가진 진짜 의미입니다. 내년 이맘때쯤 여러분이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부모님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비 걱정, 간병비 걱정 예전보단 정말 덜해졌다. 이런 말을 작은 한숨 대신 꺼낼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정책은 알아본 사람이 먼저 누립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마음속에 한 번 더 새기시고 가까운 가족들과 꼭 나누어 주세요. 그 한 번의 대화가 당신과 부모님의 내년을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조금 길었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어떠셨나요? 아, 우리 집 이야기 같다.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드셨을 것 같습니다. 간병비 이야기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모님께는 미안하고 자식들끼리는 서로 눈치 보이고 그래서 더 꺼내기 어렵고 더 숨기게 되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오늘 영상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이제는 혼자 끌어안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말을 분명하게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지정된 요양병원에서는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개인 간병인이 아니라 병원에서 운영하는 공동 간병을 이용하시면 한 달 200만 원 넘던 간병비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기준으로 60만 원, 80만 원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대상은 의료 고도 최고도 수준의 중증 환자가 우선입니다. 산소, 콧줄, 욕창, 의식 저하 같은 키워드가 떠오르신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께 한번 꼭 여쭤보셔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 이 간병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병원 선택도 중요합니다. 모든 병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내년 6월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 병원 명단을 공개하면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우리 동네에 어느 병원이 포함됐는지 미리 알아두면 필요할 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영상이 나 하나 알고 끝나는 정보가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건네는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지인 모임에 이런 제도가 생긴대. 우리도 한번 챙겨보자. 이 한마디와 함께 영상 링크를 한번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신 그 한 번 한 번이 모여서 정보가 꼭 필요한 다른 어르신들께 이 영상이 더 멀리 더 빠르게 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정책은 먼저 아는 사람이 먼저 챙겨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알아봐야지 하시다가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부모님 돌봄 이제는 혼자 짊어지지 마시고 나라와 병원과 가족이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조금 더 가벼운 내일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